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 공부라는 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오랜 기간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면한 현실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가 제 생각과 달랐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오해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온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자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 공부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을 습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곧장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제 머릿속에는 엄청난 양의 깨달음이 저장돼 있었죠. 그래서 곧 있으면 하산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표피적으로 모르는 게 없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 불행했고 제가 직면한 현실은 언제나처럼 최악이었습니다. 여러 영성 지도자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데 한번 잠을 청하면 다시는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많이 아는 것과 무의식 정화는 아예 별개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히려 많이 알수록 무의식 정화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집착한 나머지 무엇을 모르는 열등감을 억눌러 버린다던가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게 괴로워서 일부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용도로 온갖 지식을 습득하려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그렇게 되면 감정을 느낄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에너지 흐름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마음 공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에 중독되면 본질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많이 알고 적게 실천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알고 많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했던 두 번째 착각은 마음 공부를 하면 무조건 좋은 일들만 벌어질 것이라는 오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마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힘든 일은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천국과 같은 현실이 펼쳐질 거라고 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무의식이 정화되는 순간 이 세상이 마법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착착 굴러갈 거라는 환상을 품었죠. 그런 환상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꽤 오랜 기간 했어도 속상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저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었고 사회적 환경은 늘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제가 마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좋은 일에 대한 개념 정의가 틀렸었더라고요. 여러 영성 지도자분들이 무의식이 정화되면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의 좋은 일은 에고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일이 아닌 순수의식 관점에서의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에고는 무시받는 건 나쁜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남에게 무시받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알아차리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순수의식은 무시받는 걸 좋은 일로 봅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무시받는 경험을 가져다 주죠. 이 경우 무의식을 정화했더니 오히려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고의 판단이지 순수의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겉보기에 나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인생 계획표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나에게 오는 모든 경험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세 번째 착각은 마음 공부를 하면 몸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무의이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무기력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던 저에겐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말이었습니다. 구태여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구태여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만큼 솔깃한 말도 없었죠. 도무지 치열하게 살 힘도 사람을 만날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저녁 방 안에 앉아 제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무의식을 정화하고 나서 세상에 짠 하고 나가면 간절하게 꿈꿨던 현실이 알아서 멋지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세상으로부터 더더욱 고립되었고 계속 살던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이화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무의이화의 상태가 되려면 육신에 맺혀있는 탁한 마음 에너지를 깔끔하게 정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일 때까지 물질 세상에서 몸을 이용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억눌려 있다고 합시다. 방 안에서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내 뜻이 내 몸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내 기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서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능력도 키우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마음을 인정하는 작업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예쁜 표정이나 사회적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내 몸을 통해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성에게 사랑을 받게 되든 말든 내 마음을 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육신을 이용해 세상과 직접 부딪히면서 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조용히 명상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의식이 정화되고 그 결과 내 뜻과 순수의식의 뜻이 일치되면서 진정한 무의이화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정적으로 진행되는 분야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도 몸도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굉장히 동적인 분야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